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예고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됐네요. 좀 여담을 조금 전해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보다 기수가 한 5기 정도 빠른 이제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1년마다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1년마다 어떤 부탁을 했는가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재촉을 합니다. 원래는 뭐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궁금해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학생인데 표현을 뭐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대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대 로스쿨로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뿌리가 깊은 친구인데 시험이 되고 나서 이제 서울 쪽으로 왔어요. 서울 쪽으로 왔는데 이제 취업하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보다는 녹록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초동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데 이렇게 서울 외곽 쪽에 취업을 했는데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제 말대로 이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을 남을 위해 아끼지 말아라. 남이 이제 돈을 받는 것과 똑같으니까 구군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좀 없애면은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근데 그 조언 때문에 아니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 이제 뒷얘기 할 때 얽히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변호사가 그때 이 친구를 포함해서 한 6명 있는 그런 로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갈 때 한 매출이 15억 정도 되는 그런 크지 않은 데였어요. 지금은 이제 한 3일 전에 연락 왔는데 지금 매출이 얼마냐 하니까 30억을 조금 넘기는 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작년에 이제 29억 정도 했고 올해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지금까지 한 달에 이제 1억 정도 한 9천만 원 정도 더 올랐으니까 30억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친구가 일을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이익과 손해 경계선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익과 손해 경계선에 있을 때 손해를 택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자기가 들어갔을 때 어깨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1년 차죠. 1년 차 때 회사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서 대표이사가 이제 보너스를 주는데 본인이 안 받았대요. 내가 받기에는 지금은 이제 연차도 안 쌓였으니까 회사를 위해 쓰시라 이렇게 해서 그 해 동안에 이제 보너스를 4번을 이렇게 회사로 이제 기속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3년이 지나니까 대표이사가 너 때문에 지금 회사가 잘 된다고 대표이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한 25%를 이렇게 이 변호사 명의로 이렇게 이전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때 회사가 이제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받는데 지분의 가치가 이제 비상장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대표 변호사가 내주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매년 증가하는 겁니다.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 변호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친구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건 너 몫이니까 너가 가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해서 더 이제 놀라운 게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30대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회사가 잘 되니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배당이 이 친구 몫으로 한 3억이 나오는데 그 3억을 본인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를 동료 변호사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동료 변호사가 6명이 있는데 3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본인 몫인데 본인 몫을 줄이고 보통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절반은 내가 갖고 절반은 저도 대단한 건데 그걸 본인이 이제 2천만 원 갖고 나머지를 3천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이 친구를 중심으로 변호사들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가지고 매년 이제 성소율도 높아지고 사건 수임이 이제 일단 많이 돼요.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이 들어갔을 때보다 지금 5년, 6년 되는데 만 5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매출이 지금 2배니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친구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서 꼭 제가 이제 요맘때 되면 문자를 미리 보내요. 원래는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꼭 변화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항목을 제가 정해요. 매출액.
그다음 변호사 수, 그다음 너가 얼마나 벌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통화하기도 하고, 뭐 문자하기도 하고, 뭐 2년에 한 번씩은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가지고 매년 이제 궁금함을 제가 이제 해소하는 쪽으로, 봄 정도 되면은, 요때 되면은 그 회사들이 이제 결산이 나와요.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쯤 이제 전화해가지고 궁금증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30대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손해와 이제 이익을 경계선에서 내 스스로 손해를 보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이익인데, 그 나이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아주 이제 빛나는 성공 사례들이 여러분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빨리 시험 되셔가지고 좋은 길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렇게 만난 학생들 보면은, 제가 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들이죠. 1000점을 넘은 친구들하고 1000점을 못 넘은 친구들이 취업시장에서 지금 선택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원래는 더구나 이제 취업시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황이 좀 닥쳤죠. 그 로펌에서 일단 빅펌에서 10% 정도 줄이니까 그게 파생돼 가는 겁니다. 그 취업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 그 선택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1000점이 넘으면은 몇 번째 붙었는가 이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로스쿨이 어딘가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1000점이 넘은 친구들은 보니까 최근에 만나는 친구들 한 뭐 4군데 넣으면 4군데 다 이렇게 합격합니다. 불합격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근데 900점 초중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선택지가 대단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을 하면서 또는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선택지를 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목표를 합격이다 이런 목표를 벗어나서 1000점을 꼭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능력에다 맞는 목표이고, 또 우리 과정에다 맞는 목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더 이렇게 의지를 좀 발동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중심에 이제 기록형 스터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소리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머리를 이렇게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식은 뭐 답이 뭐 1번, 2번, 3번, 4번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주관식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경로들이 달라요. 그 경로들이 개인에 따라서 좋은 경로가 있기도 하고, 전부 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좋은 경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남의 머리를 빌리면은 내 머리도 이렇게 훨씬 더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쌓이는 지식도 많아지니까 스터디는 반드시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뭐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앞으로 이제 직업의 특성이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할 때부터도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걸 중요하고, 그런 습관을 떠나서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터디는 반드시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참여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드린 자료 보면서 제가 몇 군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김영진 변호사 원래 그 스터디에 도움을 많이 주고 주도하기 때문에 김영진 변호사 또 간단히 스터디에 임하는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보시면은 그 2번이 있습니다. 스터디 구성 참여 절차 진행 뭐 이런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스터디 지원서가 5월 19일까지입니다. 1월까지입니다. 이번 주. 그리고 스터디 1 담당 변호사 예비 명단은 공지가 될 겁니다. 5월 21일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제 저희들이 10명 이하로 이렇게 선정할 텐데, 원래 한 45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고르는데 이제 아주 고심입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 이제 후배 기수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뭐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아주 지금 과제가 주말 동안에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번에 번호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터디 구성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언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4명이 한 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8명을 우리가 다 모았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학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은 팀이 원하는 담당 변호사 지정도 가능합니다. 추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해보니까 나하고 좀 맞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 빨리 이동해가지고 본인하고 맞는 변호사하고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크게 담당 변호사에게도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학원에도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스터디 구성 진행 장소 부분인데 한계조 8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 4시와 5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분리 편성할 겁니다. 이 학생들은 개성 발휘하지 마시고 학원인 편성해 주는 대로 소속을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 4번의 진행 장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이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1일 한 문제씩에서 주 2문제를 하죠. 2문제를 하는데 2번입니다. 1일 한 명이 순번 정해서 발제하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보자 이게 제일 나쁜 형태입니다. 그 형태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터디가 와야 됩니다. 또 하더라도 의미가 약해요. 그 발제를 해야 한 사람은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 충분히 준비된 부분을 조원들에게 뿌리고 그다음 조원들이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모아지는 과정이 뭔가 기둥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발제 순서는 초장이 주도하여 조원 협의를 결정합니다. 스터디가 모이게 되면은 나이를 오픈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제 우리 학생이 초장이 되고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이 총무가 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할 겁니다. 조장이 이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 4번도 중요하게 보십시오. 발제 담당 조원은 본인 파트 문제를 반드시 요약 정리하고 서면으로 발표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정리 자료로 각자 활용하면 이것도 기출 문제를 빠르게 보는 아주 중요한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제 토론 시간 포함해서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1시간 넘으면은 뭔가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는다 이 의미가 되고 또 그거보다 너무 이제 축소된 형태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활발한 토론이 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몫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스터디 진행 부진으로 해체되면은 다른 조에 얼른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면 다른 조에 가서 또 공부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보셔도 충분하고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7번입니다. 스터디 매니저 선정 강평 안내 이런 부분인데 일단 김영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스터디 매니저 중에 이제 조장 역할을 합니다. 중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타스 출신 중에 고득점 합격생이고 원래는 1000점 이상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충실히 이렇게 따라가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 중에 스터디 매니저를 결정할 것이고 2번에 보십시오. 2번에 4, 5시 준비생입니다. 이건 저는 특별히 좀 배정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꼭 돼야 되는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김영진 변호사를 배정해서 여러분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좀 해드리고 또 그 외에도 나는 김영진 변호사에게 이렇게 기록형 스터디를 지도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평 1차 시간 이런 부분인데 원래 스터디 진행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문제를 그대로 냈는데 올해는 변형해서 낼 겁니다. 문제를 그대로 내다 보니까 공부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일주일에 2문제를 다루고 그 2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내서 문제 동일성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강평하는 그 일자입니다. 작년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본 시험에 대한 강평을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평하고 시험 본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너무 이렇게 벌어져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일요일 날 강평을 해서 바로 그 주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채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채점하면서 다음 주에 또 강평에 반영할 테니까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은 원래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을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스터디는 참가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은 모의고사 강평에는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도 스터디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를 두는 부분은 어쨌든 시험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스터디 조 회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칙을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많아지고 이런 이동의 부담이 있습니다. 스터디 예비 모임 한 다음에
조별로 회식 장소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얘기들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진행에 대한 의지도 좀 다지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식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자리 회식을 이렇게 보통 진행합니다. 매번 한다고 하는데 기회를 작년에도 놓치고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놓치고 자리에 이렇게 좀 옆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옆 사람이 내는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인 이제 한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서로 공부하는 데 편리함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공지를 원래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모의고사 그다음 뭐 육모 진행돼 버리고 또 뭘 하다 보면 팔모 진행돼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혹시 분위기가 흩어질까 봐 조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기를 아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이나 10번은 혼자 봐도 충분한 부분이고 그 다음 뒤로 또 넘겨보겠습니다. 제목이 작년 스터디 리더 후기 이런 제목인데 리더가 아니고 매니저죠. 오타 부분인데 그냥 매니저로 이렇게 읽어도 되고 의미만 여러분들이 매니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리더 A, 뭐 매니저 A죠. 우리 이제 작년에 시험 붙은 학생이죠. 그 부분에 몇 단락들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기록청 답안에 자신이 없었는데 기록청 스터디를 시작하고 조원들끼리 발췌 과정을 통해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췌 과정을 통해 꼭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습득하고 답안을 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 스터디 매니저님께서 첨삭해 주신 내용대로 교정을 거친 결과 GLR 쪽을 보니까 전체 3등까지 올라갔다. 그 스터디를 통해서 극적으로 성적 변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B를 보십시오. 조장입니다. 조장.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조장이 됐어요. 그 6명 중에 5명이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C를 보십시오. 841점인데 170점 올렸으니까 1000점이 넘어갔다. 모두 다 극복했다 이런 부분이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D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E를 한번 보십시오. E를 보니까 첫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동고동락했고 학교에 이렇게 제가 지우지를 못했네요. 저를 둘러싼 제자리 주변 모두 학원에 찾아온 기록형 스터디가 전원 합격을 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합격은 뭉텅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일 사이에서 전부 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이게 결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F를 보십시오. F 첫 출처를 한번 볼까요? 총점이 110점 이상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사량이 많이 올랐네요. 기록청도 많이 올랐고 민사도 많이 올랐고 기록통 많이 올랐고 그 사례 기록형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고 끝에 또 한번 보십시오. 끝에서 두 줄 덕분에 스터디원 7명이 저는 이탈 없이 12월까지 스터디 진행하고 6명이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고 그 우리 학원의 합격률 정도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이 아주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G를 보십시오. 이것도 스터디에서 매주 발췌를 진행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발췌가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스터디가 질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봐야 됩니다. 기록을 좀 더 심도 깊게 고찰해 볼 수 있었고,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여러분 전부 다 이제 각각 빛나는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재능들이 모이면은 그게 시너지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꼭 발췌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약간 시간을 더 들여서 조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H를 보십시오. H를 보면은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지원자는 재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었다. 정말로 떨어지네요. 보니까. 초시 때 보니까 공포 기록형은 40점 초반. 정말 떨어져요. 형사 기록형은 30점 후반. 이러면 뭐 아무 말 쓰면 30점 후반 정도죠. 아무 말 쓰면. 뭐 내용도 없고 틀도 없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30점 됩니다. 이 학생의 표현대로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그런데 올랐어요. 또 50점가량 점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50, 50, 50 이렇게 오르면은 총점이 한 150에서 200 사이로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밑에서 차근차근 올라갔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다.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I를 보십시오. I. 810점에서 214점이 올라서 1024점입니다.
아마 인생 경로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학생이. 그 다음 4번을 보십시오. 학원 커리를 90% 이상 수행했고 일정 종류 특강을 적극 활용했다. 그 다음에 10번도 보십시오. 무엇보다 학원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점 스스로 통해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제 드릴 말씀 다 끝났는데 조금 제 얘기를 이제 여담으로 조금 더 들으시면은, 이제 최근에 만난 학생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면접하면서 이렇게 뭐 40명 이상을 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오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주변에 이제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붙은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본인들 스터디 했으니까 떨어졌고 본인들 붙었고,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학원은 커리를 안 따라가는 학생이 다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스터디 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시험 직전에 이탈하는 부분이에요. 시험 직전에는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이 옵니다. 압박이 오고 성적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시험을 내가 붙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탈한 학생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원거리를 통학한다.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예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면 안 돼. 나는 예외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선발된 우수한 자원들이 경쟁하는 시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로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시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그냥 불리한 여건을 들고 내가 시험을 합격한다 이렇게 본인만의 예외를 설정한다, 이 부분은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준에 비춰볼 때는 맞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통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이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스터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니까 뛰어난 동료 도움을 받는 것이 맞고, 또 나 뛰어난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맞고, 그 다음 시험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시험 끝까지 하여튼 붙어 있겠다. 이렇게 큰 기둥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 기둥을 세우면은 여러분 능력이 발현이 돼요. 발현이 되면 고득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어느 한 축이라도 이렇게 약화된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변 환경에 민감도를 조금 줄이시고, 근데 원래는 그런 학생이 뭐 다행히 많지 않아서 또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행입니다. 제 말씀 이제 다 드렸고, 김영진 변호사가 또 스터디의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이제 표현 외에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또 간단히 전해드릴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저희 주말 기록형 스터디의 진행 요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담당 김영진 변호사라고 있는 한 장짜리를 좀 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지금 이제 2회차, 3회차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록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초부터 기록형을 하는 목적은 10월 달에 우리가 기록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기록형의 고득점을 위해서, 또 기록형의 안정적인 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발판을 쌓아 나가보자,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들이 아는 거를 나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수험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쟁점을 버리지 않는 것도 우리 수험에서 가장 지켜야 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본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8명 중에서 6명이 아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이 쟁점은 나도 알아야 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척도로 삼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고요. 저도 사실 조장을 했었지만 스터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MBTI로 따지면은 약간 E지만은 I에 가까운 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면 조장을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냥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는 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어떤 권장사항이긴 하지만은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약간 내 마음이 소심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약간 고립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내가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교류를 해보고 또 많이 얻어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수험 전략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스터디의 달성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목표에서 8명의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변경 내용인데 이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 해당 주에 간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조금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위주였다면은 가장 중요한 기출 문제를 선별을 할 거고 다만 발제를 함에 있어서 기출 문제가 조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한번 발제를 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기출을 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스터디원들끼리 배정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험 응시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형은 절대로 내가 문제와 답을 그냥 외워서는 기록형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록형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리고 세 번째는 시간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풀어보는 그 시간하고 10월부터 풀어보는 그 시간에 어떤 무게감이 달라요. 10월 달에는 굉장히 약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주말에 한 주에 한 번씩은 우리가 봐야지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50점 이상은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50점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조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장은 사실 스터디 참여를 독려하고 우리가 시험을 최대한 많이 응시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실 조장이 하셔야 될 역할이 많지 않아요. 다만 스터디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나이는 많더라도 혹시나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총무를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지원자가 했고 굉장히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조장이나 총무를 꼭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항상 예외적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조장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상대방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조장을 하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좀 듣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조장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조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범위를 좀 제대로 설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훌륭한 스터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는 질문사항을 정리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들이 여러 가지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질문사항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조언의 역할 보시면은 발제를 하는 게 조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를 지금 일주일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1시간에 한 번 주 1회를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정하셔야겠지만은 그래서 그 스터디 진행 방법의 권장사항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한 개 발표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고 한 개 토의 시간이 15분에서 10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제를 우리가 1시간에 볼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고 더 이상 시간을 끌면은 사실은 굉장히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게 1시간 이내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원들끼리 문제를 필수적으로 지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만 그냥 우리가 외워가지고는 기록형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내가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뿐만 아니라 문제도 필수적으로 지참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 상호간 존칭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 조장을 할 때 2가지의 그런 원칙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상호간 존칭 사용이고 두 번째는 음주를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주를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스터디를 할 때에는 또 스터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음주를 하기보다는 좀 건전하게 그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실제 스터디 진행했을 때 그 이메일 보낸 거하고 저희 그 스터디원들끼리의 단톡방을 제가 이제 예시로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토의를 함으로써 어떤 한 분이 조금 주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분이 주도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스터디할 때 잘 안 풀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주도를 해주시면 좋고 꼭 조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분이 주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의 구체적인 진행 흐름을 보시면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질문 사항들을 항상 생각을 해와야 돼요. 발제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어떤 우리가 보고를 지금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 사항을 미리 추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15분에서 10분 동안에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명이 주도를 해서 이런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급 주제를 선정해서 복습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아까 스터디에서 활용하는 가장 큰 방안이 8명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록을 해두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22년 팔모 이제 민사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통 관할 문제가 나왔었고 저희 스터디원 7명이 틀렸어요. 8명 중에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느꼈던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릴지 아니면 내가 가져갈지 보충을 할지는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효율적으로 내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2개의 진도 범위가 일주일에 있는데 이 2개 진도를 전부 다 출제를 하는데 그 분량은 2시간 정도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 같은 경우는 기간이나 구조, 뭐 원칙 예외 이런 것만 바꿔도 사실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주일에 2개씩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말 기록형 스터디라든지 또 시험 참석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원들끼리 한번 토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상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